자, 이번에는 그 여야 모두 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위 의원, 여야 의원을 좀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으로 갑니다.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분이죠. 미래통합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신상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신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엄중식 교수께 이제 도움 말씀을 구했는데 예, 이 교수님은 아직은 심각 단계로 올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역은 말이죠. 네, 제가 누차 강조를 해왔는데, 예, 이 중국도 이렇게 된 데에는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고요. 예, 우리나라도 우한에서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의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우한에서의 중국 그 입국자는, 우선 차단을 해야 된다, 일시적으로라도. 뭐 이런 감염 지역에서의 감염원 차단은 기본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예상치를 넓게 잡아서 그 범위를 넓게 잡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이 방역의 기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잘 못한 거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도 복지부에서도 그 최고 단계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는 걸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부 차관이.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음, 이 일상으로 며칠 전에 그 5일 동안 확진자가 없을 때 예,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든가 뭐 여당 민주당 또 이인영 대표도 뭐 종식 뭐 이제 승기를 잡았다든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물론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네, 이렇게 자꾸 이 권력의 어떤 그 정점서부터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실제 방역 그 당국에서는 네, 전문가들이 예, 움츠러듭니다. 이걸 확대하기가. 그래서 예,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심각으로 격상을 해야만 지금 예, 이게 대구 사태뿐 아니라 이것이 전국으로 국민들이 대구에만 있습니까? 그 확진자 내지는 의심자들이 전국을 다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네, 이건 조만간 전국화되고 지역사회 감염되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보세요? 이것도 예, 선제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음,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끌어왔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네, 이것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때 우리가 그물을 더 멀리 쳐놔야 음흠, 이 방역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곧 전국화될 것이다. 그러면 되고 나서 그때서 심각을 하는 것보다 네, 지금 바로 심각 단계로 올려서 모든 알겠습니다. 범정부적 대처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각 단계로 올리면 어떤 가용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심각 단계라면 이제 현재는 음, 이제 경계 단계지 않습니까? 네, 경계 단계에서는 이제 어,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그래서 질병본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이제 전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심각 단계로 하면 이제 이게 각 부처가 음, 다 이제 이렇게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는 현재 요새 뭐 휴교 권고라든가 계약 연기 권고 같은 정도로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심각 단계로 되면은 이게 어떤 교육부가 이제 강제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지만 예,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예, 좀 심각 단계로 올릴 때가 됐다. 지역사회 전염이 음. 확 실시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원님 한번 이렇게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예,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국 제한이나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러면 이걸 국내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뭐 대구 봉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를 봉쇄하면 결국 우리나라 이 영토 내에서 네. 대구 그러면 또 다음에 어디 서울서 다수가 확진자 발생을 하면 또 서울을 봉쇄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국가 내에서의 처리의 문제와 네. 또 국가 간의 문제, 전국에 지금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에서부터
입국자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 WHO가 대단히 이해 못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중국에 예, 예, 너무 예. 두둔하고 전 세계민을 안심시키는데 그 안심시킬 상황은 안 전개되고 네.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그 크루즈선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냥 우리 같으면 버스로 안전하게 방역을 해서 할 텐데 그냥 막 뭐 지하철로 보내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WHO가 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법률 관련해서입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네. 그 1급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강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금 전에 이제 엄준식 교수도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요. 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요번 그 31번 환자 많이 퍼뜨린 네. 그분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2번이나 검사 그 요청을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병의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강제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모두의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과. 네. 그래서 이것은 좀 강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요 점은 좀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31호 환자가 이제 퍼뜨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니까요. 그건 좀 유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 예. 근데 뭐 거의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네네.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강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엄중식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환자의 사실은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강제 검사가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는 뭐 강제 그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예. 의심자가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 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또 홍보가 돼야 되고 그렇게 네.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그러면요. 네. 이게 정말 지역사회에 가면 저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아주 전국화되는 엄청 나중에 통제불능입니다. 네네. 예, 그 그런데 의원님 유행돼버리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일단 통과는 됐잖아요. 예, 소위에서 통과됐고 오늘 이제 전체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통과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 검사 관련 조항은 아직 손은 안 댄 거죠. 그러면 예, 강제로 돼 있는 건 그 내용이 원안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이래서 뭐 전체가 그러니까 회의나 이런 단계에서 다시 손질을 할 필요 내지 여지가 있습니까? 하려면 이제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예. 다시 또 뭐 신속한 또 이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중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벌써 뭐 2, 3만 명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냥 뭐 자가격리 뭐 기숙사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이렇게 권고 수준이죠, 대학에. 네. 자, 본인한테도. 근데 이것도 처음에 중국도 지금 개학 연기라든가 인터넷 강의 이렇게 중국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대처가 너무 아니하기 딱이 없어요.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일단은 7만 명이잖아요. 이게 7,000명도 아니고. 예. 이걸 입국 금지시키고 인터넷 강의라든가 네. 아니면 한 학기 연장을 하고 뭐 그것을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대책이 없어요. 유학생에는 대책이 없어요. 네. 이거 정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가용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 일단은 현재 이제 뭐 한 5만 명, 뭐 4, 5만 명은 지금 못 들어온 상태니까 예. 그 사람들을 일단 입국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나 뭐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역학조사관이나 이 방역 인원이 좀 절대 부족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이 2명밖에 없는데 네. 그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다 방역 이 역학조사하려면 네. 절대적 인원 부족이고 응급실이 다 폐쇄되고 대구에 네. 이것이 만약 또 다른 도시 대도시에 이런 문제 또 생기면 응급 환자들과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서 심각 단계 올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적정한 지금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고 늦추면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지금 예.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하기로 했다가 명칭 때문에 예. 무한폐렴이라는 명칭을 넣느냐 마느냐 때문에 공전했는데 지금 그 상태 그대로죠. 지금 근데 그게 제가 네. 확인한 결과는 그 우리 당의 원내대표 말씀이 예. 처음에 이제 그런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 또 뭐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초기에 네. 좀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을 양보하고 명칭도 그냥 양보하겠다 네, 네. 했는데 글쎄요 여당에서 특위가 돼서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가 되는 거를 꺼려하지 않는다면 네. 하루빨리 그래야 심각 단계 내지는 이 범부처적인 그런 진행 상황을 국회에서 네. 좀 알겠습니다. 촉구하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